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자, 이 최근에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4.5세대 전투기의 선두주자인 프랑스의 라팔이 중국제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진짜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그런데요, 이 일이요, 우리 KF-21에도 영향을 미치게 생겼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파키스탄은 원래 인도한테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되고 공군력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뭐냐? 파키스탄이 준비를 엄청 잘했다. 처음부터. 엄청 잘했고 더군다나 이 초기부터 인도가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뭐냐면은 이제 4월 22일 날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총기 난사 테러가 있었거든요. 이때 인도에서는 26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했는데 이 4월 22일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내에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이런 공격으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복한 게 5월 7일입니다.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무려 2주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이 2주간의 공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인도였다면은 저는 이런 공표도 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공습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기습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공표해놓고 나서 무려 2주간 시간을 끌었단 말이죠. 이 2주간 시간이 파키스탄한테는 황금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요격 준비를 단단히 해놓고 이 와중에 중국에서 추가로 무기도 들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2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 2주 동안요, 파키스탄은 그동안 자기들이 수집해놨던 인도군의 모든 통신 내용 있죠.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 공군이 어떻게 공격해올지를 굉장히 소상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도청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서 인도 공군이 어느 쪽 방향으로 공격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도 공군이 공격을 시작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인도 공군한테 카운터 어택을 날린다. 이런 굉장히 정교한 작전 계획을 세워놨고요. 이미 파키스탄 공군 소속의 AWACS, 그러니까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죠. 요게 계속 떠다니면서 인도 공군의 동태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추가로 이제 미사일을 들여오게 됐죠. 파키스탄은 지난해부터 이제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J-10CE라는 전투기입니다. 이게 중국의 J-10C의 수출 버전이라서 E가 붙는데 A사 레이더가 탑재된 전투기예요. 크기는 크지 않지만 이게 A사 레이더가 탑재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게 한 20대 정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파키스탄은 공동 개발한 전투기가 있어요. JF-17이라고. 이것도 이제 동원했는데 이 두 전투기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중국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를 장착하고 있죠. 이 PL-15는요. 중국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약 150km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150km 내외로 알려져 있고 그동안 이게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이 미사일 안에 있는 레이더 시커가 뭐냐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이번에 이 잔해가 발견됐거든요. 잔해를 보니까 놀랍게도 A사 레이더 시커, 소형 A사 레이더 시커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서방 관계자들 깜짝 놀랐죠. 아, 중국의 공대공 미사일
이 과학기술력이 만만치 않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참고로 이 J-10C 전투기는 이 PL-15 미사일을 6발까지 탑재하고 작전할 수 있고요. JF-17은 4발까지 탑재하고 작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사실 파키스탄 공군은 지상 공격이 아니라 모든 인도군 공군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떠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 공군기에는 지상용 무기가 없이 전부 다 공대공 미사일만 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의 J-10CE가 6개씩 갖고 올라갔으니까 약 120발 정도 되죠. 그렇죠? JF-17 같은 경우에는 4발 갖고 올라갔으니까 10기 정도가 있었거든요. 약 40발, 합하면 160발의 PL-15E를 장착한 채로 요격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인도는 달랐습니다. 인도의 목적은 뭐였죠? 인도의 목적은 파키스탄 내에 있는 게릴라들의 캠프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예전 2017년에도 싸웠고 2019년에도 붙은 적이 있었거든. 그게 생각이 났었기 때문에 인도가 파키스탄 공군 기지에 대한 공격도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라파리 그 인도 공군 소속의 프랑스의 라팔이 이제 출격을 했는데 이 라팔은 원래 미티어라는 공대공 장거리 미사일이 있는데 이걸 장착 안 하고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떠올랐습니다. 즉 공대지 순항 미사일, 공대지 유도 폭탄을 탑재하고 올라가 있어요. 즉 이때 떠오른 라팔은 공대공 전투를 생각 안 하고 떠오른 겁니다. 그럼 라팔이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떠올랐을 때 이걸 누가 엄호하느냐? 이 엄호는 수호이 30 MKI라는 다른 인도 공군 소속 전투기하고 미그 29 전투기, 역시 인도 공군 소속의 미그 29 전투기가 얘네들을 이제 에스코트 하려고 같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더가 딱 보니까 인도 공군이 딱 뜬 걸 봤어요. 딱 봤고 처음에 떠오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틀진 걸 다 가늠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파키스탄 공군이 이걸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일단 공군기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가요. 근데 현대 모든 그 군용 그 무선기는 뭐가 있냐면은 주파수 도약을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주파수로 계속 통신을 왔다 갔다 하면 도청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1초에 몇 번씩 주파수를 팍팍팍팍 도약하고 바꾸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이 이걸 도청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주파수 도약 방법은 도청하기 힘들긴 한데, 근데 얘네가 매번 같은 방법으로 주파수 도약을 하면 이 패턴이 읽히거든요. 이 패턴만 읽을 수 있으면 또 도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인도 공군은 계속해서 같은 주파수 패턴을 하는 것을 한 1년 넘게 파키스탄이 이걸 감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 조종사들의 통신 내용을 그대로 다 녹음하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공군 라팔 전투기들이 어디로 오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공격을 하냐? 라팔이 오면서 폭탄이나 이런 걸 떨구고 돌아가는 타이밍 있죠. 이 돌아가는 타이밍에 노려서 대량의 PL-15, 중국제 PL-15 미사일을 쏴버립니다. 어디 라팔 전투기들이 모여있는 그쪽에 와장창 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인도 공군과 파키스탄 공군 합쳐서 상공에 152대의 전투기가 떠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전이었어요. 근래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됐냐? 파키스탄에서 40대 조금 넘게 떴거든요. 비행기가. 얘네가 갖고 있던 것 PL-15를 거의 제 생각엔 다 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여 발 이상의 PL-15 미사일을 쐈다. 인도 공군, 특히 인도 공군이 누구한테 라팔 전투기가 있는 곳에다 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인도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투기 떨어져서 잔해가 발견됐거든요. 최소한 지금 밝혀진 대로 라팔 3대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호이 30 MKI 1대가 떨어졌고 미그 29도 1대가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도 또 인도가 인도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도가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굉장히 안일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파키스탄이 2017년하고 2019년에도 인도하고 붙었는데 그때도 파키스탄이 이겼어요. 공군 전투기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 파키스탄이 인도 공군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 파키스탄 공군에는 뭐가 있었냐면 AWACS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전자전기가 있었어요. 이 전자전기가 뭐냐? 적의 전파를 방해하는, 적의 통신이나 이런 거 전파, 레이더 전파를 방해하면서 우리 편을 도와주는 그런 전기가 있었어요. 이 전자전기를 이용하면 뭐냐면은 만약에 인도 공군이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 미사일 전파까지 이 전자전기가 교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파키스탄이 인도 공군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인도 공군이 어떻게 됐냐? 우리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새로운 신형 전투기 들여오고 그 다음에 인도 공군이 생각한 거야. 우리가 왜 당했을까? 우리 제대로 데이터 링크가 안 돼서 당했다. 데이터 링크 어떻게 해야지? 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이터 링크 찾아봐. 보니까 이스라엘제 데이터 링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제 데이터 링크 들여와서 장착하자. 우리도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전자전 하자라고 해서 나름 훈련하고 했는데 이번에 또 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파키스탄의 이 공중 지원 능력 있죠. 예를 들어서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나 전자전 능력은 파키스탄과 동일선상에 있는 군사력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최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실전 경험에 있는 파키스탄 공군의 작전 능력은 어떤 면에선 우리 공군보다도 우수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우리 공군은 뭐가 없어요?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는 계속 실전 경험하면서 그걸 발전시키는 애들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얘네가 준비했냐? 파키스탄은 중국제 조기 경보기하고 스웨덴제 조기 경보기 두 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제 전자전기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제 조기 경보를 써보니까 성능이 별로인 거라. 그래서 작년에 모든 중국제 조기 경보기를 파키스탄은 퇴역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력 충돌에선 중국제 안 썼어요. 근데 중국 네티즌들은 우리 조기 경보기 썼어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가짜 뉴스예요. 안 썼어요. 그럼 뭘 썼냐? 스웨덴제 조기 경보기를 썼어요. 스웨덴제 사브 2000이라는 걸 썼는데 얘가 단순히 적이 어디 있다 이렇게 딱 포착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브 2000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신호 수집 기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적 전투기가 발신하는 레이더파, 통신 주파수 이런 거 전부를 수집해요. 이 신호 패턴을 다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1년 넘게 파키스탄군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공군의 어떤 레이더 특성, 그 다음에 인도 공군의 통신 패턴, 그 다음에 통신 내용 감청 모두 다 가능했던 거죠. 이번에 아주 자신 있게 파키스탄 군이 나와서 뭐라고 해요? 브리핑을 했거든요.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 브리핑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 공군 소속의 라팔 전투기의 코드명이 고질라였어요. 고질라. 근데 갑자기 라팔 전투기에서 이상한 게 하니까 인도 공군 사령부에서 라팔 전투기하고 통신 교신을 합니다. 고질라 3, 고질라 3 대답해라.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고질라 4, 고질라 3 어딨니? 고질라 4가 얘기하죠. 고질라 3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큰 폭발이 보였습니다. 이걸 그대로 파키스탄 공군이 녹음해서 브리핑 때 틀어줘요. 여러분 이거예요. 파키스탄 공군이 뭐 후진국이 다 아니에요. 지금 파키스탄 공군 작전하는 거 보면
이거 무슨 서방에 있는 무슨 서방 공군 선진국이 지금 작전하는 것 같아요. 전투기, 요격기하고 공중조기 경보기, 그다음에 전자전기가 완전히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지금 네트워킹 하면서 지금 링크전을 한 거예요, 얘네가. 네트워크전을 한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파키스탄 공군이.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군하고 붙어도 우리 공군이 우리 공군 위험할 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작전을 파키스탄군이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인도도 네트워크전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저기 뭐야, 링크 시스템 들여왔다며. 그 다음에 인도 공군도 에이왁스가 있거든. 그거 들여왔다며. 그럼 인도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일단 이스라엘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들여온다고 한 게 2021년부터예요. 2021년부터 들여온다고 해서 몇 개가 들어와서 장착이 됐는데 이 장착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링크 시스템을 들여오죠. 그렇죠? 링크 시스템을 들여와서 들여오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이 링크 시스템을 가지고 굉장히 반복된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항상 링크 시스템을 이거 뭐예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전을 하려면. 이런 거를 계속하면서 계속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쌓으면서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이 링크 시스템을 인도 공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폭기, 전투기에 장착해야 되는데 이게 지지부진했어요. 2021년부터 했는데 이번 전쟁이 난 2025년까지 4분의 1도 안 된 거예요. 또 하나, 인도 공군도 뭐가 있다고 그랬죠? 조기경보 통제기가 있다고 그랬죠. 에이왁스. 근데 얘한테도 링크 통신시설이 없었어요. 링크 데이터 통신시설이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놀랍게도 고전적인 음성통신 방식으로 했어요. 물론 음성통신도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또 나오죠. 인도가 인도합니다. 이 훈련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프랑스에서 라파를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이거 굉장히 비싸. 한 발에 20억짜리야. 제일 싼 게 20억이고 보통 한 55에서 100억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들여오고 그다음에 공대지 유도폭탄 워해머라고 있는데 이것도 들여와서 야, 이거 딱 올라가서 우리가 파키스탄 애들 하면 파키스탄에서 끝이다 라고 했는데 큰 코 다친 거죠. 제대로 카운터 어택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 보여준 이 공중전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그 말씀드릴게요. 중국제 장거리 미사일은 150km를 날아간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보통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60km 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중국제 미사일이 딱 날아가는데 파키스탄 공군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가 필승이다? 선빵 필승이다. 먼저 우리가 파악하고 뭐 해야 된다? 먼저 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서 먼저 공중조기 경보기 통제기 딱 이거 파악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다 쏜 거예요. 이 PL-15 미사일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A사 레이더가 있어요. 미니 A사 레이더가. 얘가 가다가 이 레이더가 적기를 포착하면 쫓아가요.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분명히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을 보고서 100발 넘게 쐈는데 그 중에서 100발 넘게 쏜 거 중에서 딸랑 5대 격추시키면 그게 무슨 격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한 발 쫙 쏘면 갖다 빵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중전이 뭐냐면 영화에서 봤던 거예요. 탑건 같은 데 보면 뭐예요? 가다가 갑자기 적기 확 나타나면 야 뭐 서로 막 이렇게 도그 파이팅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근접전 막 해서 뒤에서 띠 하면 미사일 쫙 쏘고 이걸 우리가 공중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공중전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요즘 공중전은 뭐냐? 한마디로 BVR, Beyond Visual Range, 비가시선에서 즉 서로 보이지도 않는 먼 곳에서 레이더를 포착한 다음에 미사일을 날리는 거예요. 영화같이 막 서로 막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고 BVR 하는 거고 이 BVR
전투를 파키스탄이 제대로 해낸 겁니다. 제대로 해낸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라팔 전투기,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 있는 곳으로 모든 미사일을 누구와? 파키스탄 공군 소속의 그 조기경보 통제기가 위치를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저 어디 있다. 다 신호 다 수집해가지고 어디 있다, 어디 있어. 딱 찍어주니까 그쪽으로 확 날린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확 날렸으니까 이 중국제 PL-15 장거리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자체 레이더 시크로 가면서 딱 적기를 포착하면 쫓아가는 거죠. 그때부터. 물론 이 PL-15가 완벽한 미사일은 아닙니다. 꽤 많은 PL-15가 가다가 중간에 땅에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많은 멀쩡한 상태의 PL-15를 수거했습니다. 인도는 사실 이제 친서방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인도가 미국한테 좀 넘겨주고, 이거 중요한 거야. 알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 미사일 백발 사서 이게 남는 장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인도 공군을 쫓아내면서 5기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명백하게 누구예요? 파키스탄의 승리예요, 공중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도라면, 너네 미사일 100발 쐈는데 우리 5개밖에 못 떨어뜨렸지? 그럼 20발에 한 대네? 그래, 우리 그럼 또 간다 이럴 것 같아요? 우리 또 간다 이럴 것 같아요? 갔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혹시 맞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도 멀리 나가는 거 없나? 있었어요. 미티어라고 있어요. 이번에 인도 공군의 라팔은 스트라이크 지상 공격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 미티어를 안 갖고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미티어 갖고 올라가도 인도 공군의 실력으로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제대로 대응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워낙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걸려라 했는데 걸린 거예요. 오케이, 걸렸구나. 그러니까 파키스탄 공군이 중국제 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써서 그중 5대밖에 못 떨어뜨렸다? 5개밖에 못 떨어뜨렸다고 보면 조금 위험합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인도군을 아주 코를 납작하게 줬다. 여기에 초점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는 뭐예요? 적을 먼저 파악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는 쪽이 앞으로 미래의 공중전에서는 훨씬 유리해진다. 이게 이번 무력 충돌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사실 라팔 전투기도 A사 레이더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A사 레이더는 뭐도 할 수 있냐면 전파도 방해할 수 있어요. 적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적 미사일이 이렇게 쫙 날라오면 적 미사일한테도 제밍을 할 수 있고 적 레이더도 제밍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이게 요즘 좀 나가는 전투기들은 다 그게 돼. 다 그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또 문제가 또 나옵니다. PL-15 미사일의 이 주파수 대역이 KA 밴드라는 주파수 대역이에요. 좀 어려워요. 그렇죠? KA 밴드예요. 이 KA 밴드가 왜 중요하냐? 2010년대 이후에 모든 비행기를 잡는 혹은 탄도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의 특징이 이 KA 밴드입니다. 왜? 이 KA 밴드가 굉장히 정밀하게 적을 분석하고 추적할 수 있어요. 이 라팔에 탑재되는 제머, 즉 전파 방해 시스템은요, 이 KA 밴드에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KA 밴드를 사용하는 중국제 미사일을 제대로 피하지 못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은 서방 전문가들이 의심을 했었어요. 뭘 의심을 했었냐? 중국제 장거리 미사일 PL-15는 설마 KA 밴드를 쓸까? 중국 애들이 저 KA 밴드 기술을 굉장히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닐 거야. KA 밴드 그렇게까지 아니겠지. 라고 했는데 이번 전쟁에서, 이번 공중전에서 그게 증명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라팔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첫째, 무슨 상황이 안 좋았어요? 첫째, 인도가 파키스탄한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버렸다. 두 번째, 하필이면 라팔이 스트라이크 패키지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라팔이 가지고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갖고 올라가지 않았다. 세 번째,
인도 공군의 조기경보 통제기가 제 역할을 못한 반면에 파키스탄 공군의 조기경보 통제기는 완벽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먼저 인도 공군을 보고 파키스탄이 먼저 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아무튼 이번 무력 충돌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중전은 명백하게 파키스탄의 승리입니다. 이번 그 공중전을 보고 우리 KF-21이 받아야 되는 영감이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 우리 KF-21도 뭐예요? 제모에 KA-밴드 대응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KA-밴드 대응할 수 있는 장비 넣어야 돼요. 장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KF-21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지금 KF-21의 이제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NACS라고 있어요. NACS, Next Air Combat System이라고 해서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가 지금 이제 KF-21의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 저궤도 위성통신. 저궤도 위성통신을 통해서 서로 네트워킹 가능한 거. 두 번째 AAP 무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 KF-21 한 대에 서너 대의 무인기가 같이 작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F-21 뭐 EX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KF-21을 완전히 뭘로? 완전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바꾸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라팔이 자기네만 떠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파키스탄 덫에 걸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덫을 쳐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누구든지 덫을 쳐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KF-21이 자기 무인기 윙맨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이 윙맨들을 넣는 거예요. 윙맨들이 넣으면 뭐예요? 얘네는 저게 사람이 탄 건지 무인기인지 구별을 못해. 이 구별을 못한다고. 그럼 거기다가 공격을 하겠지. 그럼 뒤에 있는 KF-21은 뭐예요? 윙맨들이 공격받는 걸 보고 아 얘네가 지금 덫을 쳐놓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뭐가 있어야 돼요? 적에도 위성통신하고 통신해야죠. 왜? 적에서 위성통신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적 공군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이 적에도 위성통신에도 신호 수집기가 있어요. 적의 레이더나 미사일이 발신하는 전파를 얘가 찾아내겠죠. 그래서 어떻게 KF-21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뒷면에 대기하고 있던 제2파의 KF-21과 무인기가 적에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장거리 미사일을 날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인기하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뭐 5세대 다음에 6세대 전투기가 나온다고 하죠. 이 6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무인기를 대동하고 전투할 수 있냐 없냐 바로 이겁니다. NACS 이 계획은 이번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 있기 훨씬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념은 지금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왜? 우리가 앞으로 무인기가 없으면 아무리 우수한 전투기라도 당한다. 덫에 걸려들었을 때 꼼짝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 이번에 증명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이번 분쟁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들 전투기에 대한 그 무인화 사업, 미래 업그레이드 사업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좀 아쉬운데 지금부터 좀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KF-21이 플랫폼이 굉장히 잘 뽑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확장성도 무궁무진하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전투 방식이 변하고 있잖아요. 항공선진국 프랑스제 라팔이 중국제 미사일에 떨어진다?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잖아. 더군다나 우리는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군사적으로 우리하고 중국은 친구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모든 이 NACS 이 사업이 언제나 2040년이 되어서야 완성해요. 앞으로 15년이나 남았습니다. 15년 굉장히 길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왜 15년이나 남았을까요? 문제는 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다 확실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지원을 해주고 더 많은 엔지니어들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기간을 좁힐 수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2040년이에요. 우리가 2040년이라고 계획했는데 이 2040년 계획할 때는 뭐예요? 인도 파키스탄의 분쟁을 못 봤을 때예요. 근데 지금 이걸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서둘러야죠. 서둘러야죠.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발 현대전의 기술적 무서움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지금 국방력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가진 게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친한 나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고요. 지금 KF-21이 지금 블록 1, 아직 블록 1이고 이게 아직 우리 공군에 배치도 안 됐죠. 양산도 지금 안 돼. 양산 뭐 작년에 그냥 반토막 내고 왜 그래 진짜. 이게 블록 1이에요. 블록 2로 갔다가 블록 3로 가야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돼요. 근데 지금 봤잖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봤잖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만약에 라팔은 스텔스 전투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라팔 레이더에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굉장히 훈련이 잘 된 파일럿이 모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예를 들어서 F-35나 F-22가 작전에 참가했다면 파키스탄이 이 정도 성과를 올렸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텔스 전투기하고 4.5세대 비스텔스 전투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서로 보느냐 보지 못하냐, 이게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빨리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어떻게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KF-21을 블록 2, 블록 3로 빨리 가야죠. 빨리. 이왕 하는 거 빨리 가야죠. 저는 사실 블록 2하고 블록 3를 합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데 기술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지. 합쳤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시급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AAP, 즉 무인 전투기. 이 개발 사업도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전투도 하고 기만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야 돼요. 이런 기술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멀티 스태틱 센서 개발을 서둘러야 됩니다. 굉장히 오늘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죠. 멀티 스태틱 센서, 이게 뭐냐. 이제까지의 레이더는, 쉽게 말해서 레이더는 모노스태틱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비행기가 이 비행기를 레이더로 잡으려면 얘가 레이더파를 쏴서 그 신호를 레이더파를 쏘는 것도 얘, 그 신호를 받는 것도 얘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멀티 스태틱이 된다. 쉽게 말해서 레이더 신호를 보내는 애는 하나인데 그거를 반사해서 받는 애들은 여러 명이다. 이런 거죠.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적기가 날아왔습니다. 적기가 딱 날아왔는데 우리가 뭐가 있냐? 지상의 레이더가 이 적기를 봤어요. 네, 공중에 떠 있는 우리 전투기도 이 전투기를 봤고요. 또 그 전투기 옆에 있는 무인기도 같이 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레이더가 얘를 딱 쏴서 얘를 탐지하면 이 비행기도 지상에서 있는 레이더가 날 탐지했구나 하고 알아요. 그럼 뭐예요? 얘는 지상에 있는 레이더가 날 탐지하는구나, 회피를 하든가 얘를 공격하든가 하겠죠. 그런데 멀티 스태틱은 뭐냐면 지상에 있는 레이더가 얘를 딱 탐지하고 이 탐지 결과를 비행기하고 드론이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어디 있다.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레이더파한테 조준을 당한 얘는 밑에만 신경 쓰겠죠. 그렇죠? 저기서 날 탐지했구나 하고 밑에서 날 탐지했구나, 밑에만 신경 쓰겠죠. 위에를 신경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두 명은 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왜? 얘가 같이 해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상에서. 그러니까 얘가 몰래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멀티 스태틱이에요. 즉 레이더를 발신하는 거하고 수신하는 애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인 드론을 많이 날려서 무인 비행기를 많이 날려서 얘네가 곳곳에서 레이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집한 레이더 정보를 같은 공군기나 밑에 있는 지상 관제기지하고 같이 뭘 할 수 있다? 공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을 완전히 네트워킹으로 거미줄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럼 침투를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NACS.
이 NACS의 이 멀티 스태틱은 빠져 있어요, 지금. 이 계획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봤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개념도 넣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이번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중 무력 충돌을 보면서 전 가장 먼저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KF-21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저 자리에 라팔 대신에 우리 KF-21이 들어갔으면 KF-21은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저렇게 인도 같은 망신을 안 당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 먼저 보고 먼저 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한 자에게는 이길 수 없다. 전 이게 굉장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샤르 엑스파일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아이템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